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바로 코어위브라는 회사입니다. 티커로는 CRWV고요. 바로 AI용 GPU 기반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AI 인프라 회사입니다. 먼저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과연 상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위브는 현재 AI 인프라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시작은 아예 전혀 달랐습니다. 2017년 이 회사는 뉴저지의 좀 작은 차고에서 이더리움 채굴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당시 창업자들은 이 GPU를 좀 직접 운영하면서 뭐 전력 관리, 냉각, 그리고 하드웨어 최적화 기술들을 좀 몸으로 익히면서 좀 성장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이 가상화폐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이들이 약간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채굴에 사용하게 되는 GPU들을 이제 클라우드 사업으로 전환하는 피벗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코어이브는 다른 대기업들이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존 클라우드 기업과는 좀 더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좀 범용 클라우드가 아닌 약간 AI, 오로지 GPU 성능에만 집중된 GPU 특화 클라우드 전략을 내세우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죠. 실제로 이 GPU가 가장 필요하게 되는 이런 AI의 신흥 강자인 챗 GPT가 나오게 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실제 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대량으로 확보한 이 코어웨이브는 이런 AI 기업들한테 인프라를 공급하면서 핵심 플레이어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2025년도에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를 직접 보유하면서 이제는 AI 인프라 자체를 소유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이런 성장을 끝으로 보시면은 2025년 3월 28일에 나스닥에 IPO 상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세 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동 창립자입니다. 공모가는 $40고요. AI 상장 기업들 중에서 좀 최대 규모로 주목받으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중요한 내용이죠.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냐?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코어이브는 GPU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GPU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거를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 오픈 AI, 메타와 같은 회사한테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흔히 말하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부동산 같은, 그렇게 돈을 법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런 비싼 GPU를 직접 살 필요 없이 코어이버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코어이브에도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요. GPU를 일반 GPU가 아니라 엄청 좋은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서 AI에게 특화된 최고 성능의 GPU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기업들한테 임대 수익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주식 차트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40불에 상장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이 고점까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코어이브 오픈AI와 추가 40억 달러 계약. 이 오픈AI랑 최대 120억 달러 규모의 단연 파트너십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의 발판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죠. GPU를 공급하는 이 엔비디아랑 강력한 파트너십 및 성능이 제일 좋은 블랙엘 칩 공급 우선권이 주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 엔비디아 AI 산업 방향 발표 자리에서 젠스당이죠. 엔비디아 CEO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 중요하다는 내용을 가진 발표를 한 키노트 중에 3장면을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AI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들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왜 하락을 했는지 다음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어이브가 어떻게 주가가 하락하겠는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좀 실적 대비 좀 과도한 기대감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작용하여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한 것 같고요. 이러면서 점점 이제 수익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고객 의존 리스크 등으로 약간 고점을 찍고 주가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이런 수익성이랑 뭐 고객 의존 리스크 등등 해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실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2025년 7월 7일에 코어웨이브가 인프라 공급 파트너였던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약 12조 원, 90억 달러죠. 이 정도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또 주가가 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거대 자금을 좀 신주 발행으로 좀 해결하다 보니까 기존 코어이브 주주분들의 좀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될 거라는 좀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쭈쭈쭉 하락을 했고요.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주가에 하락을 주게 된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어 위브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좀 가장 큰 타격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하지만 이 매출이 사실 경영진이 발표한 매출이 있었거든요. 예상 매출액. 이 예상 매출 전망치보다는 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었고요. 실제 매출은 보시면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실제 운영 수익이죠. 보시면은 영업 수익 있잖아요. 영업 수익은 2배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2배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2배 감소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주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인프라 확장을 위한 비용이랑 뭐 주식 보상 비용 이런 좀 운영 비용이 좀 매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빨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번 그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거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하게 항목에 대한 걸 좀 가지고 온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매출은 한 134%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잖아요. 그 원인이 되는 비용 항목들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여기 interest expense죠. 이자 비용인데요. 이자 비용이 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사실 돈을 빌리면서 GPU를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빌려서 사다 보니까 1년에 내는 이자 비용이 거의 3억 달러로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테크니컬 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투자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증가했죠. 시설 투자 비용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주가 발표를 하고 나서도 또 쭉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현상이 또 있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실적 발표였던 25년 2월에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25년 4분기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4분기 때죠. 좀 쇼크 수준으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한 EPS가 좀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약 마이너스 0.2불 정도였는데요. 실제 발표로는 마이너스 0.89달러로 예상보다 300% 이상 좀 손실이 컸다는 점이 좀 수익성에 좀 의구심을 폭발시킨 그런 발표였습니다. 시장은 2026년 1분기 매출로 약 23억 정도를 기대했으나 회사 측은 한 19억에서 20억 달러 좀 제시하면서 좀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된 것이 아니냐는 좀 우려를 좀 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진들은 약 한 40에서 47조 원 정도를 좀 앞으로도 투자하겠다고 좀 발표를 하면서 2026년에도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지금까지 번 돈보다는 좀 쓸 돈이 훨씬 많은 상황이 좀 더 장기화될 거라는 사실에 안 좋은 주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카펙스에 대한 투자 금액을 좀 갖고 왔는데요. 25년 4분기에만 약 82억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한 11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전 분기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치를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돈들은 다 엔비디아의 좀 최신 칩들을 사는데 쓰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자료는 순손실액이랑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25년 4분기에서 볼만한 게 그 시설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랑 그거에 따른 실제 순손실 비용이 2024년 4분기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9배 정도죠. 9배 정도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 형성에 안 좋게 작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자 비용도 계속 늘고 있죠. 가면 갈수록 투자 비용도 늘고 이자 비용도 늘고 실제 매출도 늘었지만 그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좀 그거에 대한 의구심들로 주가가 형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메타 엄청나게 큰 회사죠. AI 전문 클라우드 기업 코어이브가 이제 메타랑 약 210억 달러, 한화로 28.5조 원 정도의 규모의
초대형 AI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양사의 기존에 좀 협력 관계였다가 이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엄청난 단일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4월 9일에 이 발표로 인해서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음은 현재 코오이브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결국 코오이브의 현재 주가는 좀 차가운 현실이랑 뜨거운 기대감, 이 둘 사이의 거대한 줄다리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매출 성장 둔화 우려, 수익성 악화, 이런 높은 부채 비용, 펀더멘털적인 현실과 앞으로에 있을 AI 수요 성장 기대, 그리고 무한한 수요, 그런 것들을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이 주가가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주가는 떨어지고 또 AI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을 때는 또 오르고, 현재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실적마저 받쳐준다면 이 기대감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 같은데, 과연 실적 발표 언제에서 이런 기대감을 이제 현실이 뒷받침해 주는지 한번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코어이브라는 AI 데이터 센터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5월 7일이죠. 5월 7일에 실적 발표 날이 있는데요. 과연 늘 그랬던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지,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면서 실적으로 한번 오를지, 이 AI 인프라 부동산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코오이브에 대한 주식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